반갑습니다. 명리관법의 혁명, 해인도 비결 명리의 글쓰는 상담가 해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풀이 3탄 소설가 한강의 사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죠? 저도 평소에 뉴스를 보지 않는데 웬일로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를 보고 싶더라고요. 첫 뉴스가 소설가 한강님의 제124회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어요. 듣는 순간 뭐 비현실적인 느낌이랄까요. 그 소식 전하는 여성 앵커의 음성이 너무 차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문학계의 발을 깊이 디디고 있었던 터라 그런 소식들을 조금 알았어요. 사실 그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갖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노미네이트만 되고 번번이 좌절했던 경험이 있어서 인지 모르겠어요. 또 노벨상 심사위원이 서양 쪽 사람들이라 동양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어떤 좀 비관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거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고 관심 밖으로 밀어버렸죠. 그래 그런지 그 뉴스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소설을 청춘을 소설에 바친 이력 때문인지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두근거리고 뜨거웠습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고 몸도 좀 몸살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근육통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당 서성거리면서 하늘 보다가 또 신춘문예 당선작이 실린 제 소설집도 꺼내서 한번 펼쳐보다가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에휴 한강소설가의 사주를 한번 보자 해서 펼쳐봤습니다. 명성의 유무를 떠나서 소설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의 사주를 풀이하는 마음이 좀 각별합니다. 솔직히 부럽고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앞서고요. 같은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 좀 응원도 하고 싶고요. 일단 다 제쳐놓고 저는 지금은 사주 상담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주를 펼쳐보겠습니다. 연이 경술, 월이 정해, 일이 신해, 이제 신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저는 도비결 명리로 유추해 보건데 시가 갑오시가 아닐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갑오시로 유추를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운은 6대운이고 병술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모대운에서 신사대운으로의 그 교훈기에 있어요. 인터넷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주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가보라고 한다고 또 보시는 분들이 가보로 딱 결정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해월의 신금일간이네요. 우리 한강 소설가님이 참, 딱 하니까 바로 느껴집니다. 사실 해월은 시장 체계예요. 체계적으로 보면 환경은 국제 통상 환경이고요. 그러한 환경에서 신금은 최고의 상품이고 또 그 겨울의 계절의 주인이기도 해요. 좀 뭔가 바로 될 만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에다가 경금도 있어요. 연간에. 경금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예요. 원재료. 흔히 원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월간에 정화 있잖아요. 정화는 경금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짝이에요.
요 앞전에 그 기초 강의, 에세이 명리 강의에 짝짓기라고 있는데 지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짝짓기에 보면은 정경짝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 경금은 정화의 연단을 받아서 완성품이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또 월간에 떡하니 떠 있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제 시주는 제가 추정한 글자라고 했는데 간목이라고 볼 때 간목은 해월 시장 환경에서 단골 손님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단골 손님. 예. 영영 나의 고객이 되는 초보 습득자죠. 우리 이제 간목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습득력이 있는 을목도 아닌 간목은 초보 습득자예요. 그러니까 한강소설가의 사주천간에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도 있고 그 원재료를 연단시킬 불도 있고 또 완전한 상품도 있고 상품을 구매할 고객까지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셈입니다. 자, 해월에 필요한 글자는 이제 임수와 무토가 이제 남았는데요. 임수는 해수로 이미 지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임오대운에 떡하니 천간에 떠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시류에 맞는 상품 생산력과 판매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무토는 현재 떠오르지는 않고 술토로 지금 술토의 지상간에 들어가 있네요. 현재 46 이모대운에서 56 신사대운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훈기네요. 지금 현재는 진짜 이 이모대운 끝내주는 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임수의 시장은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진출 이전에는 국내 시장을 선점한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 개미대운입니다. 개가 해월의 시장 환경의 해월의 개수는 국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국내 시장부터 선점했다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는 이 대운까지 착착 받쳐줍니다. 자, 이제 무토 필요하죠. 무토는 정간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연지 술토의 지장간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대운에 오중 무토에도 이제 오중 무토도 있어요. 만약 무토가 천간에 대놓고 떴다면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해요? 아주 그 한강 작가 특유의 집요한 그 내면 심리, 예, 그런 거를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무토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가한테 이 무토는 공적인 글자거든요. 창작가한테 공적인 인지작용이 있다는 것은 독창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글쓰기를 막는 에너지가 작동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무토가 필요하다면 무토 대신 기토가 있는 게 좋아요. 이제 해월의 기토는 정도가 아닌 이도의 글자이지만 어차피 장작가들은 이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문학상을 받았을 때가 2016년 5월 17일이었어요. 그날을 자주를 보니까 병신년 개사월 기해일이더라고요. 대운은 개미대운이었고요. 보세요. 병신합하죠. 노벨상 운영위원회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지신금은 천간 경금의 건이 되어서 경쟁자들과 함께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천간신금이 밑에 근으로 내려오서 유금하자 신유술 이렇게 유금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인허가궁인 연지술토까지 합세를 하면 금 세력이 형성됩니다. 금은 결과잖아요. 아주 실질적인 결과, 돈도 될 수 있고 상도 될 수 있어요. 자, 또 개수는요. 개미대운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내면의 깊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전에 제가 읽었는데 지금 정확히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근데 남아있는 그 이제 저만의 느낌이 있는데 주인공이 아마 영애라는 그 주부였죠. 그 영애의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내면 심리의 결이 직조되어 있더라고요. 임수만 있어서는 그런 내면 심리의 표현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좀 넓게 이렇게 나가는군요. 세밀하고 깊게 디테일하게 매니아적으로 가는 글자가 아니에요. 임수는. 그런데 이제 개수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으로 받은 작품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이모대원에 쓴 작품이라 결이 달라요. 소년이 온다의 그 소재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먼저 채식주의자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육식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발, 거부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근데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동물성식품 먹는 인간의 폭력성을, 이제 영예의 그 디테일한 내면의 심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고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신세계 따라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이제 개수와 임수 차이 느껴지죠. 이렇게 같은 수라도 다르답니다. 원래 한강님의 미래의 목적은 인문학자로서 귀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병화가 6초반에 6대원에 떡 버티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병화가 있었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아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신금일간의 병화는 관성이기도 하잖아요. 관성 아니어도 병화 자체가 이미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모대운에 오니까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지죠. 그 임수가 실력이라는 글자이거든요. 그리고 부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불을 꺼머쥐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글자를 보면 술의 천문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서와 인허가궁인 연지술이 사해궁의 월지와 배우자 겸 인맥궁인 일지와 동시에 이렇게 술의 천문을 이루고 있어요. 술토와 해수는 일반인보다 작가나 예술가들한테 너무 잘 쓰이는 글이에요. 이런 글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손의 자손, 천손이라고 하잖아요. 천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래서 너무 영적인 글들이어서 아주 깊숙한 내면 심리 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글자들에서 주어집니다. 작가로서는 지지 글자조차 필요하고 부러운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사대오로 넘어가는 교훈기예요. 신사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은 해보긴 하지만 그건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유추한 갑오시가 맞다면 우리 한강 작가님의 그 내밀한 마음에는 편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것도 같아요. 이 오화편관이 일지인맥궁인 해수와 암합을 하거든요. 편관과 상관의 암합은 뭐 그리 아름답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 나갈 때 이제 매사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어떤 그 징조 아니면 메시지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보가 맞다고 치면요. 자, 뭐 어떻게 됐든 참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그것도 대한민국 여성 소설가가 와 국제상을 2번씩이나 받고 이번에 3번째예요. 이렇게 큰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당사자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청관과 지지가 딱 기다려주고 있고 대운까지도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온 우주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뭐 예술성과 창의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3개까지 있어요. 정화, 신금, 감목요. 지금 한강 소설가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 막 커다란 날개가 솟아날 지경입니다. 뭐 홀홀 날 일만 남았겠죠. 그 날개 달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그 문학도로서 고뇌하던 올챙이 시절도 되돌아보고 또 부와 명예까지 다 거머쥐었을 때 자신의 그 모습도 한번 미리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동양인 작가로서는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제 124회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소설가의 사주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리관법의 혁신 해인도비결 명리의 글쓰는 상담가 혜인이었습니다.